박지윤과 최동석이 양육권 소송 판결을 앞두고 그야말로 육탄전의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남편인 최동석 씨가 불륜 논란에 휘말린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 박지윤 씨가 최동석의 불륜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최동석 씨는 마치 잘못된 모든 것에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듯이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 자녀들의 생일 파티를 잘 챙기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나를 폭행했다, 한 달 카드값이 4,500만 원이라니 과소비 아냐? 라는 글을 올리면서 모든 잘못이 박지윤에게 있는 듯 보였고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충분했죠. 최동석 씨의 포스팅이 쌓일수록 박지윤 씨를 향한 여론은 점점 나빠졌는데, 불륜설이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는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점차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때마다 박지윤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고 상황은 그녀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불륜 소송이었는데, 놀랍게도 소송의 대상은 박지윤 씨가 아니라 최동석 씨였습니다. 박지윤 씨는 지난 몇 달간 인터넷에서 불거진 소문과 끝없는 비난, 그리고 마치 그녀가 가족을 무시하고 남편을 홀대한 것처럼 만들어진 여론에 박지윤 씨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6월 그녀는 법적 대응을 선택했는데, 대상은 다름 아닌 A씨라는 여성으로, A씨가 바로 남편 최동석 씨의 불륜녀라는 것이었죠. 이 충격적인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의 가사 2단독 재판부로 넘겨졌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최동석 씨를 향한 거대한 비난의 물결이 SNS를 강타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인가요? 불륜녀가 있나요?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고 각종 의혹과 추측이 눈덩이처럼 커져갔죠. 최동석 씨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 그는 차분히 휴대폰을 손에 쥐고 긴 호흡을 내쉬고 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남겼습니다. 불륜녀가 있나요? 라는 물음에 그는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지만, 지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박지윤 씨가 주장하는 불륜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 지인이 실제로 소송을 당한 건 사실이라는 모호한 입장에 대해 과연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최동석 씨는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잠재우려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동석 씨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아한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소송의 시점이었는데,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의 불륜녀라고 주장하는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바로 지난 6월이었죠. 여기서부터 의문은 시작되는데, 만약 A씨가 두 사람의 가정을 파탄낸 진짜 원인이라면 왜 박지윤 씨는 지난해 10월 이혼 조정 신청을 할 때 A씨를 소송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왜 그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반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일까요?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이혼을 논의하고 별거를 시작하며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음을 인정한 시점과 불륜 소송이 시작된 시점 사이에 왜 이렇게 큰 공백이 존재한 것일까요? 물론 박지윤 씨가 A씨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혼을 결정한 시점까지 A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기엔 이혼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관계가 나빠졌고, 그 원인을 두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여성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박지윤 씨가 지난해에는 이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가능성은 불륜 소송이 단순히 박지윤 씨가 남편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저 이혼 소송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뒤늦게 깨달은 사실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올해 초 최동석 씨는 몇몇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적한 카페나 아늑한 식당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던 그 모임은 그들에게 있어선 그저 평범한 일상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 모임이 불씨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지인 중 한 명이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찍은 사진 몇 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여러 명이 함께 모여있는 사진 속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고, 그저 웃으며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었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올라간 직후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는데 박지훈 씨는 그 사진 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고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던 것이죠. 한편 최동석 씨의 지인들은 당혹스러워했는데 그들은 그 모임은 평범한 지인들끼리의 만남이었을 뿐이에요. 사진 속 인물들도 전혀 문제가 될 사람이 아니었고 SNS에 올릴 만한 사진이었죠. 그러니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본 박지훈 씨의 시각은 달랐던 겁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 사진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오직 그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박지훈과 최동석의 이혼 사유가 바람이라는 소문이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박지훈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인연을 맺은 후 2009년 11월 결혼했는데요. 지난 2004년 KBS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두 사람은 4년차 신입 아나운서 시절인 2007년 사생활 사진이 유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는데 최동석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비공개로 올린 사진이 해킹됐고 이 과정에서 박지훈의 사진이 공개된 것이죠. 당시 공개됐던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자동차 안, 호텔 침대 등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이 있는가 하면 박지훈의 수영복 사진 등 신체 노출 수위가 상당한 사진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두 사람은 이후 개인 채널을 폐쇄하는 등 홍역을 치렀는데요. 박지훈과 최동석은 줄곧 친구로 지내다가 연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가까워졌는데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박지훈의 동기였던 고민정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서면서부터였죠. 당시 사내 연애 자체가 배관시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당연히 비밀로 해야 했는데 좀 덤벙대는 구석이 있는 박지훈이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누가 봐도 여자친구 같은 행동을 하는 바람에 최동석이 참 난감해했고 여담으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장인 집에 인사 간 최동석을 보면서 박지훈의 아버지가 최서방은 내가 참 미안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아나운서 공식 커플이 된 두 사람은 2009년 9월 결혼에 골인했고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며 아나운서 부부로 금슬을 자랑하며 각자 커리어도 차근차근 구축했지만 이때도 소셜미디어와의 악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에 모두가 예민하던 시절 박지훈이 가족여행 사진을 개인 채널에 올린 일이 문제가 됐는데 이로 인해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최동석의 하차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하필이면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을 금지하고 외출을 삼가던 시기에 올린 사진이었는데 한 누리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시기에 여행 사진은 안 올리는 게 어떠냐고 하자 박지훈은 관광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콘도에 가족끼리만 있었다라고 답했죠. 이어 요즘 이래라 저래라 프로 불편러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기 삶이 불만이면 제발 스스로 풀자. 남의 삶의 간섭 말고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촉발됐는데 이 논란의 불씨는 KBS 9시 뉴스 앵커로 발탁된 지 넉 달 남짓된 최동석에게도 번져갔습니다. 9시 뉴스 앵커가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게 말이 되냐는 항의글이 KBS 게시판에 올랐고 앵커 하차 요구까지 이어졌죠. 결국 KBS는 최동석 아나운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며 적절치 않은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영방송 아나운서로 걸맞게 행동하도록 주의를 줬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박지훈도 며칠 전 올린 간섭에 관한 글은 해당 사안과 관계가 없으며 단순 악플러에게 남긴 메시지오니 오해 없길 바란다라며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최동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사태 석 달 뒤인 그해 6월 이명 등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했는데 많은 아나운서들의 꿈인 메인 뉴스 앵커 자리에 오른 지 고작 7개월 만이었죠. 이후 2021년 최동석 박지훈 부부는 아이들과 제주도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전했고 휴직 중이던 최동석은 육아에 전념하겠다라며 입사 17년 만인 2021년 8월 KBS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박지훈의 자녀만 입장시킨 제주 노키즈 식당이 공분을 사며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는데요. 박지훈은 2021년 유튜브에서 고민이 많고 속이 시끄러울 때는 환경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마침 남편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서 1년 동안 남편이 휴직을 하고 제주도에 가보면 어떨까 하다가 제가 뭐든지 결정은 빠른 편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게 됐다라고 밝혔죠. 최동석은 상반고리관 피혈증후군이라는 병을 앓았는데 이는 자기 목소리가 크게 울려 들리는 증상으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고막 떨림, 청각 과민 증상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KBS를 떠난 2021년 9월에도 소셜 채널에 올린 사진으로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엔 이들 가족이 방문한 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박지훈이 부부와 두 아이까지 내 가족이 제주의 유명 음식점을 방문한 사진을 올렸는데 이 식당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누리꾼들은 유명인한테는 노키즈존이 적용되지 않는 거냐며 업주에게 항의했고, 업주는 박지훈 씨 측이 지인을 통해 예약해 노키즈존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문했고, 결혼기념일이라 아이들과 꾸미고 왔는데 취소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아이 동반으로 받아줬다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온 건 2023년 10월 31일인데 두 사람은 최근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고, 이혼 소식이 전해진 뒤에 또 다시 개인 채널에 글들이 회자됐는데요. 이 외에도 최동석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아내 박지훈을 겨냥하는 듯한 저격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최동석은 누가 제주도 살자고 했니? 난 여기가 맞네라는 글을 올렸죠. 또 최동석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한남동 로터리에서 차를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라는 의미심장한 게시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궁합이나 사주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두 사람 인꼬 부부였는데 이혼하다니 충격이다. 두 사람 다 크리스천인데 가정을 강조하는 크리스천들도 이혼은 예외가 없구나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